여름 특집 애리조나 3부작 마지막 편입니다. 몽 감독 마음대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 3부작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3편은 지난번 중부에 이어 북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비하고 찬란한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절경 엔텔롭 캐년, 굽이치는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지 홀슈 밴드, 붉은 사암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경관 레이크 파웰, 그랜드 캐년을 세상에 알린 지리학자 존 웨슬리 파웰, 컴퓨터 바탕화면의 단골손님 모뉴먼트 밸리,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계의 거장 존 포드 감독 등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의 서사시, 협곡의 끝판왕 엔텔롭 캐년입니다. 엔텔롭 캐년은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흐르면서 침식된 돌들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협곡인데요. 일반 협곡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절경에 꼭 한번 꼽히는 이곳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흐른 물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 부족이 소유한 지역으로 인디언 가이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어퍼 캐년과 로어 캐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퍼 캐년의 나바호 명칭은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곳, 로어 캐년은 나선형으로 구부러진 바위입니다. 엔텔롭 캐년에 갈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예고 없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는 예고 없이 쏟아진 폭우로 인해 하루 동안 11명이 목숨을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수명의 관광객이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대자연을 상대로 인간은 그저 조그만 하나의 생명체일 뿐인 것 같습니다. 굽이치는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지 홀슈 밴드입니다. 명칭은 동그랗게 만들어진 협곡이 말발굽을 닮아 홀스슈라고 붙였으며 강물이 띠를 두르고 있는 모양이라 밴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300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홀슈 밴드의 광경은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입 벌리다 벌레 들어갈 수 있으니 현장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각도 270도의 절벽에서 인생사진을 찍겠다는 방문객들도 적지 않은데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인생사진 찍다가 골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홀슈밴드에서 북쪽으로 10분 정도 올라가면 레이크 파웰이 나옵니다. 애리조나 대자연을 이야기할 때 빠지면 섭섭한 곳인데요. 수백만 년 동안의 침식과 풍화작용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작품입니다. 유타와 애리조나가 걸쳐있는 이곳에 가면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호수의 명칭은 미국의 탐험가 존 웨슬리 파웰의 이름을 따 지어졌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웨슬리 파웰은 지질학자임과 동시에 미서부를 개척하는 탐험가였습니다. 1869년 제자들을 포함한 10명의 남성들과 아내를 이끌고 콜로라도 강의 탐험을 시작하며 그랜드 캐년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의 탐험을 위해
파웰은 4척의 배와 함께 10개월 동안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5월 24일 와이오밍을 출발해 같은 해 8월 30일 기나긴 탐험을 완료했는데요. 3년 뒤인 1872년에도 한 번 더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그랜드 캐년의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존 파웰은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병사로 활약하다 한쪽 팔을 잃은 채로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험을 시도하며 그랜드 캐년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연방지질 측량국의 국장으로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서부시대 개척자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있을 만큼 미국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엔텔록 캐년과 함께 바탕화면의 단골손님 모뉴먼트 밸리입니다. 두 지역은 달력 사진계에서도 양대산맥인데요. 모뉴먼트 밸리는 콜로라도 고원에 있으며 이 거대한 사암들 중 가장 높은 녀석은 1000피트, 300m에 달합니다. 나바오 인디언 부족의 영토로 나바오 인디언들은 이 지역을 국립공원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 거대한 자연은 5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단단한 사암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고원이었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이제는 단단한 화성암의 핵만 남았습니다. 엔텔롭 캐년과 마찬가지로 나바오 인디언 가이드가 동행해야 입장할 수 있으며 2~3시간 동안 17마일, 27km의 흙길을 찝차를 타고 달려가야 볼 수 있습니다. 밸리 드라이브로 불리는 이 흙길은 방문자 센터를 시작으로 계곡의 중심부를 통과합니다. 모뉴먼트 밸리의 대표 선수 미튼인데요. 미튼은 벙어리 장갑을 뜻하는 단어로 마치 벙어리 장갑을 연상케 합니다. 다른 사암들과 연결돼 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 부분이 부식돼 혼자 외롭게 남은 사암은 토템폴이라고 부릅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존 포드 포인트인데요. 잠시 후 군만두 영상에서 존 포드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오늘은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지난번 다퉜던 일식집 나카무라 사장님이랑 화해하겠다며 공원으로 짜장라면 끓여 먹으러 왔는데요. 브루스타를 가져온다는 것이 공구함을 들고 오셨네요. 오늘의 군만두 영상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최다 감독상 수상의 명예를 안고 있는 영화계의 거장 존 포드 감독. 서부극이라는 장르의 대명사로 역대 최고 감독으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코세이지 등 할리우드 상업영화 거장들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존 웨인, 헨리 폰다, 제임스 스튜어드 등의 배우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포드 감독은 1939년 역마차라는 작품에서 처음 모뉴먼트 밸리를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이후 이곳을 촬영 장소로 재차 이용하며 관객들이 서부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모뉴먼트 밸리는 포드 감독에 의해서 유명해진 지역인데요. 모뉴먼트 밸리 측은 포드 감독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존 포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참,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포드 감독이 서부극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정작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4작품은 서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몽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